아주 거대한 목표를 이뤄야 할 때 우린 보통 더 강하게,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요, 만약에 힘이 아니라 지혜로, 단 한 번의 큰 싸움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승리로 더 큰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전략이 바로 그런 겁니다. 설득의 3대 3대 4 원칙이죠. 우리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?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이것만큼은 전부 다 가져야겠다 하고 밀어붙였는데 돌아온 결과는 차가운 거절. 그니까 빵이었던 경험이요. 왜 우리의 가장 큰 요구들은 이렇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? 그 이유,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그 함정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입니다. 처음부터 100%를 다 얻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딱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고요. 협상의 여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방식은 사실상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한번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 볼게요. 하나는 뭐랄까, 벽을 그냥 힘으로 부수려는 듯한 강압적 대립입니다. 근데 이 방법은 상대방의 반발심만 키우고 결국 내 힘만 쭉 빠지게 되죠. 반면에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적 설득은 논리와 이성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냅니다. 자료에서는 바로 이걸 진정한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이겁니다. 주먹,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건요, 가장 하수들이나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. 진짜 힘은 문제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그걸 명쾌한 논리로 정리해서 사람들을 꾸준히 설득하는 펜과 연필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렇다면 힘이 아니라 지혜로 설득하는 게 이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이건 단순히 방법만 바꾸는 걸 넘어서요, 아예 접근하는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 저는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모든 걸 한 방에 바꾸려는 소나기가 아니고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흠뻑 적시는 가랑비처럼 스며들라는 말이죠. 세상을 바꾸는 건 아주 강렬한 한 방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. 이 가랑비 방식을 실천하려면요, 먼저 내 주장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서 결정권자들에게 끈질기게 보여줘야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논리를 접하게 만들어야 하죠. 그리고 이 과정을 끈질기게, 정말 끈질기게 반복하는 겁니다. 한 번에 통과시키려고 애쓰지 말고요. 아, 저 사람은 참 합리적이면서 끈기 있네, 이런 평판을 얻어내는 것,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가랑비 같은 지혜를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여기. 이 모든 걸 하나의 강력한 공식으로 딱 정리한 원칙이 있습니다. 바로 3대 3대 4 원칙입니다. 3대 4 원칙의 핵심은 이겁니다. 100%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처음에는 100은커녕 70%조차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원하면 협상은 깨지기 마련이거든요.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오직 단 30%입니다.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. 첫 30%는 합의의 단계입니다. 여기서 작은 성공을 거두는 게 바로 문을 여는 열쇠죠. 그리고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다음 30%, 즉 증명의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 거고요. 그리고 마침내 60%를 달성하는 순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진력이 생겨서 나머지 40%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왜 하필 이런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? 왜 한 번에 가면 안 되는 걸까요? 여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일 경험하는 아주 현실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죠. 바로 집을 사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. 우리가 집 살 때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내지 않잖아요.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는 것처럼요.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필요한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뜻이죠.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 30%는 이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예요. 이 계약금으로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에 해당하는 다음 30%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. 그렇게 60%의 성공을 증명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잔금과 같은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
334 원칙은요, 단순히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을 넘어서 실패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주 현명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기도 하거든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처음부터 100%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단순히 그 제안 하나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. 저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구나 하는 낙인이 찍히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까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. 하지만 334 원칙을 따랐다면 어떨까요? 설령 첫 30% 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피해는 딱 30%에 그칩니다. 오히려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합리적이네 라는 70%의 신용은 그대로 남는 거죠. 이게 바로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는 현명함입니다. 이 문장은 이 원칙이 그냥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법칙에 가깝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지름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. 역설적이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,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뭘 얻어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? 바로 100%를 꿈꾸되 30%로 시작하라 입니다. 그 첫 30%의 성공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세요. 그러면 60%의 성공을 넘어가는 순간 거대한 추진력이 나머지를 당신에게로 이끌어줄 겁니다. 이게 바로 신뢰는 쌓고 위험은 줄이는 가장 현명한 전략인 거죠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너무 거대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여러분의 100%짜리 목표는 뭔가요? 오늘 배운 이 원칙을 적용해서 그 목표의 첫 30%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